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오늘 드림워라는 인제 논문을 리뷰를 했고요. 드림 투 컨트롤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이 드림 투 컨트롤이라는 논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뒤에서 어떻게 등장을 할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플래닛이나 월드 모델스의 주 저자랑은 뭐가 좀 겹치는 것 같진 않아 보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온 논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논문이었습니다. 우선은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머에서는 되게 이제 강화학습,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뭐 월드 모델, 레이터트 스페이스, 뭐 POMDP라는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차, 저저번 주 주차에도 막 등장을 했다시피 했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게 금방 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은 그 드리머가 강조하는 질문이 있다면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면은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계속 부딪히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미래를 상상하며 더 똑똑하게 배울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드리머는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그렇다. 근데 다만 이제 어디 공간이냐면 픽셀 공간이 아니라 압축된 잠재 공간에서 상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드리머의 이제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축된 잠재 공간이죠. 그래서 딱 이거를 딱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을 언제나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강화학습은 환경이랑 에이전트가 짝짝꿍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강화학습을 게임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에이전트는 그 게임의 캐릭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의 캐릭터를 제외한 모든 게 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그 게임의 캐릭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인터랙션, 것들이 관측, 보상 이런 것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이제 환경이랑 에이전트가 이제 관측, 보상, 액션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데요. 근데 이러면서 뭘 이거에 대한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보상이 아니라 에이전트는 당장 눈앞의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받을 보상까지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강학습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모델 프리 방법론, 바로 모델 기반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모델 프리 방법론, 모델 기반 방법론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 모델 프리 방법론은 뭘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폴리시랑 밸류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기반 방법론은 정책과 함께 폴리시와 함께 환경의 변화 규칙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델 프리 방법론의 장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조가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가져가서 그냥 되게 쉽게 가져가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장점이고요. 근데 모델 기반의 방법론의 장점은 되게 좋은데 적은 실제 데이터로도 쓸 수 있다. 실제 데이터는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의 데이터는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데 실제 데이터는 사실 만드는데도 코스트가 많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모델 기반 방법론들은 적은 실제 데이터를 또 가지고 또 배울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근데 모델 프리 데이터셋의 단점은 뭐냐?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든다는 것이 바로 단점입니다. 근데 모델 기반 데이터셋의 단점은, 근데 모델 환경이 틀리면 당연히 잘못 배우겠죠. 그래서 그래서 모델 환경 모델을 잘 모델링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모델 기반 방법론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월 같은 경우는 모델 기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머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는 월드 모델을 먼저 배우고 그 모델 안에서 정책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바로 MDP와 POMDP입니다. MDP는 되게 이전에도 많이 등장한 단어여서 아실 것 같은데, POMDP는 플래넷 에서 한 번 정도만 등장해 가지고 되게 좀 낯선 단어일 것 같습니다. POMDP는 이제 부분 관측 마르코브 결정 과정인데요.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시각 제어, 이미지만으로 되게 관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바로 POMDP로 설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이전트가 환경의 실제 상태를 직접 보지 못하고 카메라 이미지 같은 관측만 보기 때문인데요. 이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이 팔에 이렇게 팔 사진 하나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봇이 앞뒤 사진 없이 단순히 이 로봇이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완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관측만으로 진짜 상태를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DP 상황을 완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관측한다라는 의미의 POMDP라는 과정을 POMDP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POMDP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라고 수식을 잠깐 보면은, 여기서 POMDP는 여기서 O는 관측, A는 액션, R은 리워드로, 여기서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이미지 이력, 행동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 보상을 크게 만드는 행동을 고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인 월드 모델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모델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월드 모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모델은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부 시뮬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뛰면은 공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쪽으로 갈 것 같아? 라고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능력을 바로 이제 월드 모델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히 드리머의 월드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요. 드리머의 월드 모델은 픽셀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픽셀 전체를 다루게 되면은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미지를 압축한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스트도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고, 코스트가 가벼워지게 되니까 수천 개의 미래 경로를 병렬로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왜 그럼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중요할까?입니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왜 중요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픽셀 공간에서 미래 이미지를 직접 예측하면은 계산량이 크고 오차가 되게 쉽게 커집니다. 그래서 드리머는 이미지를 작은 벡터로 바꾼 뒤에 그 벡터 공간 안에서 이미지를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작은 벡터 공간이 바로 잠재 공간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은데, 이미지는 잠재 상태로 압축을 합니다. 여기서 고차원의 이미지가 있으면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잠재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모델을 통해서 다음 잠재 상태를 예측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배우는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드리머를 읽기 위한 핵심 용어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폴리시, 밸류, 액터, 크리틱, 마르코브, 뭐 레이턴트 스테이트,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호리즌, 뭐 벨만 컨시스턴시,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엘리비오, 그리고 RSSM 이런 것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언급할 것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크리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크리틱은 이제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이고요. 마르코프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현재 상태만 알면은 미래 예측에 필요한 과거 정보가 충분히 요약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상상 지평이라는 것은 이제 월드 모델이 몇 단계 앞까지 상상할지 정한 거를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H까지만 상상을 하겠다. 여기서 H를 15로 정하겠다라고 하면은 15 스택까지만 딱 그 미래를 상상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벨만 일관성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가 지금 보상 플러스 다음 상태의 가치와 맞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의미하고요. 재매개 변수화 같은 경우는 샘플링된 확률적 행동도 미분 가능한 형태로 바꿔 학습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다음 이제 엘리비오는 생성 모델을 학습할 때 자주 쓰는 변부한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SM도 '아 이런 동력학 모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SSM은 플래닛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리는 어 나중에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키 컨트리뷰션은 뭐냐면 이 레이턴트 이미지네이션만으로도 장기 행동을 학습한다라는 것이 바로 키 컨트리뷰션인데요. 기존의 많은 모델 강화 학습이 되게 짧은 상상 구간만으로도 보상을 최적화하거나 혹은 미분 없이 그냥 단순히 최적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엄청 의아했던 부분인데 어 과거에 많은 논문들에서 그 모델 오차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이 모델 코스트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미분을 할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어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근데 드리머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미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울기를 뒤로 전파해서 정책을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본 논문의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연한 상상 지평 한계를 가치 모델로 넘는다라는 건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통의 상상은 이제 H 단계까지만 하게 됩니다. 이 H 단계까지만 한다는 거는 이제 근시안적으로만 상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딱 15 스택까지만 상상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모델은 앞으로 계속 15 스택까지만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근시안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드리머는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고자 상태 가치를 함께 예측을 해서 상사지평 너머의 미래를 요약을 해서 이제 같이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월드 모델의 미분 가능성을 실제로 활용을 한다. 앞에서 그 키 컨트리뷰션으로 보였지만은 신경망 동력학을 쓰면은 모델 내부를 따라 미분이 흐를 수 있는데 이 드리머는 이 장점을 살려서 행동 상태, 보상 가치 예측 전체를 하나로
하나의 미분 가능한 이 계산 그래프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 후보 행동을 많이 던지는 방식보다 더 직접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였다는 것이 정말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리프렌테이션 러닝과 행동 학습을 느슨하게 결합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드리머는 특정한 한 학습만 강제하지 않는데요. 논문에서는 리프렌테이션 러닝을 이제 보상 예측, 그리고 픽셀 재구성, 그리고 대조 추정 이렇게 세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구조가 나오면은 드리머 위에 그냥 "이 구조 말고 그냥 이 구조 떼고 저 구조 가져와서 써."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 그냥 억압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그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로도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풀었다입니다.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컨티니어스 컨트롤의 20 개의 챌린지에 대해서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 결과가 특정 과제 튜닝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메소드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자면은 아까 그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 그 학습된 레이턴트 동력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잠재 상상으로 인한 잠재 상상의 그 가치, 그리고 행동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겨 3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1의 경우는 이 피겨 1을 알고리즘 1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이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를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셋 D를 모으고 나면요. 그 데이터셋으로 월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월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난 실제 데이터에서 출발한 잠재 상태로부터 미래를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상상된 미래 위에서 행동 모델이랑 가, 가치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된 행동 모델 위에서 이제 실제 환경에서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더 모으게 되는 식으로 데이터가 서클을 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서 행동을 실행하고 그런 다음에 더 이 데이터셋이 더 추가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도는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소드에서는 그 아까 언급했다시피 그 컨트롤 그 비주얼 컨트롤을 POMDP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드리머는 이미지 기반 제어를 POMDP로 둡니다. 현실의 진짜 상태는 직접 보이지 않고 이미지와 보상만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 모델이 바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 한 장만으로 부족한 정보를 잠재 상태가 과거를 유혹해서 보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재 동력학 모델을 3개로 나눠서 구성을 합니다. 리프렌테이션 모델, 트랜지션 모델, 리워드 모델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구성을 했는데, 리프렌테이션 모델은 현재 관측이랑 그 직전 잠재 상태 및 행동을 보고 그 현재 잠재 상태를 만듭니다. 여기 현재 관측에 대해서 직전 잠재 상태 및 행동을 보고 잠재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이 전이 모델 같은 경우는 관측을 다시 보지 않고도 현재 잠재 상태와 행동으로 다음 잠재 상태를 예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 모델 같은 경우는 잠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즉 보상이 얼마일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P와 Q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P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포, 현실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포를 말을 하고요. Q 같은 경우는 상상을 가능게 하는 근사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드리머의 핵심은 이미지 자체를 상상하지 않고 잠재 상태만 상상하는 겁니다. 잠재 상태만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쓰고 많은 미래 궤적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쪼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 구조를 이제 비성형 칼만 필터 그리고 잠재 상태 공간 모델 실수 상태를 갖는 HMM과 닮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현재까지 본 거를 그냥 요약한 내부 상태를 두고 그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배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비성형 카면 필터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미지네이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네. 드리머 같은 경우는 잠재 상태는 마르코브적 상태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까 이미지가 들어있을 때는 POMDP로 정의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미지만 가지고 상태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태를 알 수 없다. 근데 잠재 상태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르코브적 상태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 상태 위에서는 완전 관측 MDP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제 여기서 실제 시간 t랑 구별하기 위해서 상상 속 시간은 이제 타우로 적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식을 보시면 다 타우로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상상이 아무 데서나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 위에서 얻은 잠재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즉 이제 드리머는 현실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허공에서 상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로봇의 팔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오른쪽, 왼쪽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상상을 할 때 '아 내가 팔을 오른쪽으로 뻗을 거야.' 이거는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현실을 기반으로 상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팔을 뭐 오른쪽으로 180 도에서 360 도로 꺾을 거야.' 막 이렇게까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일종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액션 모델과 가치 모델. 여기서는 드리머 같은 경우는 액터 크리틱 구조를 잠재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데요. 액션 모델의 수식과 밸류 모델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모델은 지금 이 잠재 상태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를 출력을 하고 가치 모델은 지금 이 잠재 상태는 얼마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행동 모델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로 예측을 한 뒤에 탄젠트로 변환한 뒤 가우시안 분포로 만드는데요.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되게 간단한데 아까 여기 본 논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신경망으로 미분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이유가 행동을 무작위로 하나 뽑되 그 무작위성까지 포함해서 신경망 충격으로부터 미분 가능한 형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이스티메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본 논문에서 밸류 이스티메이션은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 개를 가져가야 하는데요. 근데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전에 먼저 이제 드리머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제 상상 지평 이 H까지만 직접 상상하고 그 이후로는 가치 모델을 이어서 붙인다라는 거입니다. 이 H 이 15 스텝까지만 상상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밸류 모델 네가 상상해 이겁니다. 이 밸류 이스티메이션이 너가 추정해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 누적 보상 얘가 추정을 하거나 혹은 K 단계 부트스트랩 얘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 드리머가 실제 쓰는 이 V 람다를 쓰거나
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단순 누적 보상 V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상상 지평 밖 안에 있는 보상을 단순히 더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썸을 쓰신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계산은 쉽지만은 그러니까 지평 밖의 보상은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에빌레이션으로만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부트스트랩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K 단계까지는 상상한 보상을 더하고 그 이후로는 가치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용되는 그 세 번째 V 람다가 중요한데요. V 람다는 이제 K 값의 추정을 지수 가중 평균한 건데 이제 짧게 부트스트랩 하면은 편향이 커지고 너무 길게 상상하면은 분산이랑 모델 오차가 커지니까 이 1 마이너스 람다를 통해서 이제 균형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S 타우가 있으면은 액션 보상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스테이트가 나오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액션과 리워드가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나오다가 H까지 상상을 하고 나면요. 그 이후로는 가치 모델이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되게 간단한데 앞부분은 직접 상상한 보상으로 계산을 하고 끝부분은 가치 모델이 요약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규어 4를 이제 간단히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이 뒤에 리졸트에서 다시 나오겠지만은 피규어 4가 이제 이 가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 이 피규어 4에 이 쿼드랍트 워크 를 보시게 되면은 컷아웃 워크가 아니구나. 이 칠 이 치스드 런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이 보라색이 플래닛이고 이 초록색이 드리머를 아니 이 파란색이 드리머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드리머 같은 경우는 이 이 상상 지평이 더 길어져도 되게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플래닛 같은 경우는 상상 지평이 길어지면은 뭔가 성능이 왔다 갔다리 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이 '되게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모델이 있으면 상상 지평 길이에 덜 민감해지고 장기 과제를 더 잘 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드리머는 먼저 상상된 궤적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V 람다를 계산한 뒤에 행동 모델과 가치 모델을 각각 업데이트합니다. 행동 모델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가치가 높은 상태들로 이어지는 행동을 출력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제 핵심은 이 목표를 이제 월드 모델을 통과하는 해석적 기울기로 최적화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게 최적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모델의 학습 같은 경우는 V 람다를 리그레이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고요. 그래 그래서 일반적인 강화학습처럼 목표가 V 람다 주변에서 기울기를 멈추도록 스탑 그레디언트 하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다시 이 알고리즘 1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셋 D를 모아서 파라미터, 월드 모델, 행동 모델, 가치 모델을 초기화하면은 이 아래 것들을 다시 행동에서 시퀀스를 뽑아서 잠재 행동에서 H를 모으고 그다음에 상관관 계정에서 보상 가치 예측을 계산하고 V 람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행동물이랑 가치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현재 행동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실행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으고 새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셋 D에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V 람다 이제 이해가 가능하시죠? 음.
그런 다음에 이 잠재의 동력학 학습. 그럼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배우냐라고 하시면은 앞에서 나왔지만 리프레젠테이션을 3가지 방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제시를 했는데 뭐 보상 방식, 이 리워드 프리딕션 방식인데 이 리워드 프리딕션은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그냥 미래 보상만 잘 맞추도록 그냥 잠재 상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 논문에서는 그냥 실제 실험에서 그냥 이 방식으로는 그냥 충분하진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냥 너무 간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리컨스트럭션인데 이제 플래닛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플래닛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언 그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이제 플랜에서 사용한 방식은 이제 월드 모델 4가지를 이렇게 딱 두는데 리프레젠테이션 모델, 옵저베이션 모델, 리워드 모델, 시츄에이션 모델 이렇게 두고 목적식은 다음과 같이 두는데 사실 목적식이 좀 중요합니다. 목적식에서 여기 옵저베이션 그리고 리워드 이렇게 있으면은 옵저베이션 잠재 상태가 현재 이미지를 잘 설명하도록 어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잠재 상태가 보상도 잘 설명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지를 너무 과하게 베끼지 말고 전이 모델이 예측한 상태와 너무 멀어지지 말라는 그 규제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전이 모델을 RSSM으로, 이미지 인코더를 CNN으로, 그리고 이미지 디코더를 트랜스포즈 CNN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이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픽셀을 직접 맞추는 대신에 이 이미지가 이 잠재 상태를 잘 설명하는가를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관측 모델 대신에 상태 모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모델은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이 컨트라스티브 목적식은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현재 이미지가 현재 잠재 상태를 잘 가르치게 하되 모든 이미지가 비슷한 잠재 상태로 무너지는 현상을 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과 같이 뭐 마이너스 규제항을 두어서 무너지는 형상을 두는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논문 실험에서는 이제 이 절반 정도는 이 방식이 통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리컨스트럭션 방식보다는 쪼끔 약했다라고는 합니다. 네, 리절트입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컵이라는 방식이 있고 아크로바트 그리고 호퍼 그리고 워커 그리고 쿼드라프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컵은 이제 물건을 컵으로 받는 형식 그리고 아크로바트는 춤추는 거 호퍼는 한 발로 뛰는 거 워커는 2발로 걷는 거 쿼드라프트는 4발로 거미 마냥 걷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마인드 컨트롤 슈트의 시각 제어 20개 그 챌린지를 사용을 하는데 동력학 그리고 뭐 희소 보상 그리고 많은 자유도 그리고 3차원 장면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모델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 설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64 바이 64 바이 3 데이터셋이고 이미지 행동 차원은 1에서 12 사이, 보상은 0에서 1 사이, 에피소드 길이는 1000 스텝, 그리고 초기 상태는 무작위 되고 연속 어 아까 앞에서도 언급하다시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정량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각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리머가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1 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에서 '무조건 최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린십, 호퍼 스탠드, 워커 스탠드 이런 과제에
같은 경우는 이런 그 G4 PG라는 모델이 1 등을 한 것을 오히려 드리머를 이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드리머가 모든 과제를 압도적으로 다 이긴 과제다. 다 이긴 방법이다.라기보다는 평균적으로 드리머가 매우 강하고, 그리고 특히 장기 과제에서 되게 두드러진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평균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 드리머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샘플 효율성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드리머 같은 경우는 어 이 스텝에 따라서 그 평균 점수가 있는데, D4PG, 여기 아까 성능이 높았던 D4PG 같은 경우는 10의 8승 환경 스텝을 가지고 나서야 786 평균 점수를 얻었지만은, 드리머 같은 경우는 10의 6승을 가져야 이렇게 823 이라는 평균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은 드리머가 훨씬 적은 실제 환경 작용만으로도 강한 모델 프리 기준선을 앞선다, 베이스라인을 앞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 4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밸류 모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드리머는 V 람다를 사용한 거를 볼 수 있고, 노 밸류 VR 아까 그냥 단순히 한만 더한 거, 그리고 플래넷 같은 경우는 VR을 쓰는 온라인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되게 일관된, 드리머를 보시면은 이미지네이션 호리즌이 되게 길어져도 이렇게 일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되게 일관되죠. 쿼드랍트 워크 같은 경우는 좀 튀지만은 일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밸류 모델이 없는 방법은 이게 되게 민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상상 길이가 짧으면은 이 장기 보상을 놓치고, 길면 모델 오차가 쌓이기가 쉽습니다. 반면 드리머는 가치 모델이 지평 너머를 요약하기 때문에 상상 지평이 달라져도 성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메소드에서 주장하던 것이 단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피규어 5는 드리머의 월드 모델이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피규어 5는 처음 5장의 실제 이미지만 보고 이제 행동 정보만으로 45 스텝 앞까지 재구성한 거, 여기 50 스텝 앞까지 재구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5개의 딱 이미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워커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림만 보면은 완벽한 픽셀 수준의 예언은 아닌데, 긴 시간 동안 뭔가 물체의 위치랑 움직임을 꽤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꽤 잘 걷고 있죠? 뭔가 잘 걷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되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드리머가 폴리시를 이 레인토트 스페이스에서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잠재 동력학이 장기 구조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이 상상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기 피규어 7이랑 피규어 10을 보시면은, 이게 피규어 10이 이제 이 모든 전체 성능을 말하는데, 사실상 피규어 7에서 아크로바틱 스위퍼, 호퍼헙, 이런 단기 신형 할달, 이런 장기적으로 딱 뭔가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필요한 거에서는 드리머가 정말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여기 파란색이 드리머인데, 드리머가 정말 치고 나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장기 보상을 연결해야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는 그 상상 구간 안에 보상만 최적화하는 방법이 정말 쉽게 실패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규어 10은 그냥 그 전체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 아까 그 20개 과제 5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11의 경우는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이 표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은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확대가 안 되네요. 말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픽셀 이 리컨스트럭션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 대조 추적, 이 컨트라스티브 방법론이 절반 정도로는 이제 좀 그 절반 정도의 과제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다. 근데 이제 리워드 온리 방식으로만 하는 거는 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이 보라색이 리워드 온리 방식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바닥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어 그래서 픽셀 구성이 제일 좋았다라는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리머의 강점이 최종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냐면 그 월드 모델을 정책 학습까지 밀어붙인다는 점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연구 중에서는 월드 모델을 온라인 계획에만 쓰거나 이제 월드를 대충 예측만 하고 이제 폴리시 학습을 그냥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드리머는 근데 이 월드 모델 내부에서 직접 액터 크리틱을 학습을 한다. 그리고 이게 플래닛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픽셀을 직접 상상하지 않고 이게 가장 크죠. 픽셀을 직접 상상하지 않고 레이터트 스테이트를 상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상상 지평의 짧음을 가치 모델로 보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이 픽셀을 직접 상상하지 않고 잠재 상태에서 상상을 하니까 샘플 효율성과 계산 시간 모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드리머에도 한계와 주의할 점이 있죠.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 틀리면 폴리시도 당연히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모델 베이스드 모델이면은 가지는 단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품질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거. 아까 이제 모델 여기에서 보였다시피 이 보라색 보시면 알겠다시피 이 리워드 온리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학습 품질에 따라서 크게 의존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과제에서 절대 치감은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 이 드리머의 한계와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월드 모델, 플래닛, 드리머를 한 줄씩 비교하면은 뭐 다음과 같이 뭐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잠재 동력학 플러스 가치 모델이 사실은 드리머의 가장 큰 차별점이고 그리고 장기 가치랑 미분 가능한 상상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논문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드리머 2, 드리머 3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아 확실히 이 논문이 획기적인 그 한 획을 그었구나.'라는 논문이라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이 논문이 아 지금까지도 뭔가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아이디어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정말 선생님처럼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냐, 저는 좀 읽으면서 어려웠던 게 일단 뭔가 전체적인 뭔가 다이어그램 같은 게 없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요즘 음. 논문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한 그 모델 구조나 이런 게 그려졌을 것 같은데 이 모델엔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연님이 그려주셔서 좀 보긴 했지만 특히 뭐 그 액션 쪽이나 뭐 크리틱 쪽 이쪽도 모델 구조가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있다는 건지 약간 이런 거 좀 이해가 어려웠었는데 주연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저만 이해가 안 가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래서, 어, 우선은 제일 먼저 한 게, 어, 어, 여기서 나는 게 진짜 그냥 다 나열식으로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냥 나열식으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우선은 다 나열식으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그나마 좀 머메이드로 시각화를 좀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주연님이 그려주신 거 보니까 아, 좀 어떤 그림이구나 하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그 네. 기존까지의 모델은 그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 모델 오차 때문에였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 드리머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서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건지 혹시 아실까요? 저도 그 이해가 잘 안 아, 돼가지고요. 네. 그게 어 이제까지 모델 오차가 뭔가 컨트롤이 잘 안 됐었던 걸로 뭔가 논문들이 진행이 됐었나 봐요. 그리고 모델 오차가 점점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계속 쌓이고 이러니까 이게 그레디언트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뭔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을 했던 게 행동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탄제트 하이퍼블릭 탄제트로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계속 미분 가능한 형태로 계속 바꿔주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미분 가능 오차들이 좀 덜 쌓이도록 하려고 했던 게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려고 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뭔가 느낌은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V 람다를 쓴다. 약간 이런 오차가 커진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음. 모델 오차를 계속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뭔가 드리머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많이 씀으로써 어 그레디언트 하려고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이런 오브젝티브도 실제로 미분 가능하도록 설정을 함으로써 최적화하도록 뭔가 만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를 줄이려고 계속 모든 과정마다 노력을 했던 게 뭔가 쌓여서 이제 이게 네. 미분해도 문제 없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았나라고 설명해 주신 걸로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 그게 이 과거의 모델들은 다들 픽셀 단위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 픽셀에서 이제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차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애초에 그 이제 미분을 하려 하 하다 하다 보면은 그 기울기가 쪼끔만 잘못 계산해도 엄청나게 뭐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레디언트를 못 쓰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오차도 많이 줄이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바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오차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원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드리머 좀 찾아보면서 V4까지 나온 것 같던데, 혹시 3까지 진행하는 연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딱히 이유는 없고, 네네. 네. 이유는 없고 그냥 저희 차시가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V3까지 하고 일단 다른 계열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V4 논문 리뷰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 조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동의 구한 다음에. 네네.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네. V4가 나왔군요. 네, 저도 이거 V3까지 유명한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4가 나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가 엄청 획기적인 논문이었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시리즈별로 나온 거 보면은. 그러게요. V4까지. 저 혹시 발표 내용 중에서 어 좀 정정할 부분 정정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그 처음 말씀하실 때 저자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플래닛 논문이랑 이제 드리머 논문이랑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다가 네네. 저자가 아. 이제 바니저 하퍼너 해 가지고 구글 브레인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 1 저자인데 이제 플래닛에서도 1 저자고 이제 드리머에서도 1 아. 저자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리머에도 이제 RSSM 구조가 나오는 거고, 딥마인드 컨트롤 스위트 시뮬레이션 환경도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맞네요. 제가 월드 모델스랑 좀 헷갈렸나 봅니다. 이거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앱이 다랑 좀 헷갈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논문을 읽을 때 저자를 잘 안 보는데, 사실 재호 님이 논문 리뷰를 하실 때 뭔가 저자를 언급하신 거 보고 '나도 이제부터 저자를 좀 잘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오늘 하게 돼서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플래닛 논문이랑 월드 모델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데이비드 하분이랑.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것도 연결이 돼 있나?' 싶어 가지고 봤는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했는데 맞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논문의 저자를 또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네요. 어? 알아봐야지. 동일한 사람인가? 어어어어. 아,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본인의 방법론에 많은 동일한 사람이 V4까지 작성을 한 거네요, 드리머를. 네네. 저는 아. 저자에 대해서 쪼끔 많이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결국에 저자의 이제 과거의 기록들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 가지고 저자를 자주 음. 살펴보는 편이에요. 좋은 마인드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렇게 주로 드리머에 이렇게 노력을 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시리즈가 나올 수 있겠군요. 대단하시네. 그리고 오늘 어 논문에 대해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음. 지영 님이 입력하고 계시는데 기다리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발표하면서 '오늘 망했다.' 이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호 님이랑 보아 님이랑 너무 대단했다. 저는 발표 잘하는 방법 질문하고 싶어요. 좀 제가 이 생각하기에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주연님 발표 들으니까 좀 더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서로 들어요. 서로 칭찬해 주기. 칭찬 굴레 갇혔어. 그래서 다들 너무 잘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드리머 논문을 리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방학습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코드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학습 방금 사실 정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방학습 이제 방학습에 대해서 뭔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뭔가 나와 있지 않아서 뭔가 좀 부끄럽네. 어떻게 나와 있지 않아서 뭔가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방학습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혹시 방학습 스터디를 할 생각이 있는지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학수 관련해 가지고 혹시 어 다른 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 가짜 연구소에서도 이제 예전에 했던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가짜 연구소에서 이제 모델 베이스 역시. RL 관련으로 해 가지고 스터디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델 베이스드?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언급을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근데 다들 각자 잘하고 계신다면은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뭔가 다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 혹시 그러면 강학습에서 그 강학습으로 유명한 책이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게 지금 어 네 보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쪼끔 500 페이지 정도 돼요. 와우. 왜냐면 약간 '정리된 자료로 뭔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뭔가 그런 욕구가 살짝 들어서 뭔가 책도 한번 언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왜냐면 네 말씀 주세요. 네. 이 책을 추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현수 님께서. 지영님, 재영님 뭔가 언급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단단한 강화학습. 뭔가 많이 알고 계시나 봐요. 단단한 그런 강화학습. 것 같아요. 네. 단단 이게 아마도 번역한 걸 거예요. 제 아. 책을 번역한 걸 거예요. 이거를 네. 난이도는 잘 모르겠네. 스탠포드 CS234.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이 아 노벨상 받았나? 튜링상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최근에 받았을 거예요. 2025 년인가? 다르다 달라. 노벨상 다르다 네네. 달라. 똑같은 책이었어요. 아. 이분이 그 상 받은 이유도 "강압습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이유로 받았어요. 오 마이 갓. 구매하겠습니다. 재호 님은 영어를 좀 잘하시나 봐요.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글로 공부를 하면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제 쪼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번역 과정에서 약간 의미에 쪼끔 뭐 오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쵸.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더 직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쪼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영어로 읽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참에 그냥 영어로 음악 이거 감사합니다. 단단한 강화스 중고책으로 한번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